오늘은 입시 및 수능 영어 전문 영어 강사 이지프레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프레임입니다. 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진짜요? 예. 저 고등학교 때 네. 방송부. 방송부 하셨어요? 네. 신청곡 틀어주고? 네, 맞아요. 팝송 신청곡 받고 연애 편지 읽어주고 그랬었어요. 이지프레임님한테 연애 편지 오는 거 아니야? 절대 안 왔고요. 안 오고. 아. 네. 야, 왔으면 좋은데. 신청곡만 주구장창 온 거네. 네, 맞아요. 딱 신청곡 오면서 이 곡을 방송부 이지프레임한테 바칩니다. 그럼 멋있잖아. 그쵸.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여고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남녀공학인데 애들 냉정하다. 야,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닉네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이지프레임은 사실 저의 학원 이름이에요. 아. 제가 네,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명을 이지프레임이라고 한 이유는 노력과 열정과 혼을 담은 곳이어서 분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별명으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지프레임. 네, 학생들 막 프레임에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막? 맞습니다. 제 프레임 오, 안에 오. 사육시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일단은 뭐 빡세게 하는 학원인가 보네. 입시 영어 학원이에요. 아, 네, 입시. 네, 야. 성격상 너무 부드러울 순 없고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지프레임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 있으세요? 없는데. 없으세요? 저희 학원은 수능 영어나 입시 영어, 즉 시험 영어 전문 학원이기는 한데 네. 그런 많은 학원들 중에서 조금 다른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 특색을 이름으로부터 먼저 연상을 시키고 싶어서 이지프레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네. 쉬운 구조, 어. 한국말로 굳이 옮기면 그렇죠. 네, 네. 오. 그래서 저희 학원의 가장 특징은 구조론 수업을 해요. 신텍스 수업이라고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좀 더 편한 단어를 쓰면 구문 수업을 강조하는 학원입니다. 특화돼 있는 거네요. 네, 오. 네. 제가 입시 시장에서 영어를 가르쳐 보면서 꼭 하나 필수적으로 느낀 게 모든 친구들에게 있어서 구문에 대한 접근, 즉 영어를 시작할 때 구문에 대한 접근이 가장 필수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구문에 대한 이해,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단편적인 지식 있잖아요. 뭐 문법적인 접근이든 정말 어떤 시험을 위한 포커스, 딱 그것만을 위한 훈련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저희 학원의 가장 주된 목표이기는 한데 그보다도 먼저 영어라는 것이 이게 목적이 시험이든 아니면 뭐 일상 회화든 라이팅이든 간에 제가 뼈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근간이 오.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 예. 네,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을 돌려 말씀드리면 기본, 근간, 구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보든 그 시험에서도 토익을 보든 토플을 보든 아니면 더 큰 시험을 준비를 하든 분명히 부드럽게 확장될 수 있고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뭐 학교 시험이든 장기적으로는 업무나 아니면 뭐 에세이 작업을 하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시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문이라는 점에서 저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또 쉽게 하기 위해서 이지. 네. 괜찮네요. 그냥 하드 프레임 그럼 좀 딱딱해 보이는데. 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럼. 그렇죠. 뭐 하드 트레이닝 네. 하는 줄 알고 애들이 네. 안 오죠. 네. 구문은 쉽게 접근을 하되 훈련은 열심히 하드하게 받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학원은. 체인은 아니고 이제 직접 네이밍 하신 거고. 네, 와, 맞아요. 네이밍 네. 잘하셨네요. 그쵸? 저도 한 네이밍 하거든요. 어려울 난의 직업잡, 난잡한 이야기 얼마나 좋아. 맞아요. 제가 맨 처음에 네. 그 딱 듣고 나서 나름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느껴졌어요. 네. 이름에서 정말. 팟캐스트 하는 동생 후쿠 선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그 동생이 네. 딱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네. 원래는 잡세상 하려고 그랬어요. 자벌드. 네네네. 근데 분당에 자벌드 있거든요. 네, 맞아요. 걔 태클 걸까봐 네. 난잡한 그럴 수 이야기로 있죠. 했거든요. 네, 좋으세요. 근데 우리 사장 형님이 네. 아직도 복잡한 이야기를 추천하거든요. 복복자 네. 써가지고 너무 유치하죠. 복잡한. 복잡한 이야기로 하래. 근데 난잡한 저는 딱 괜찮죠? 네, 이름 네. 맨 처음에 그 숨은 뜻을 알고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취업하기가 어렵거든. 맞아요. 취업을 해도 정년까지 가는 것도 어렵잖아. 그쵸? 자영업도 어렵고. 쉬운 게 없는 것 그러니 같아요. 이지프레임님 자영업이네 또. 잘 되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커리어적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부럽습니다. 닉네임 소개를 길게 해주셨는데 제가 또 줄이는 거에 달인이거든요. 네. 이지프레임이니까 이지님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네, 쉬운 여자. 그러네 또. 사람이 쉽게 접근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지님 그럼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호기심이 많네. 네, 정말. 진짜 알고 싶은 것도 아직도, 아니,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궁금한 거 많은 만큼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 정말 내가 모르는 세상, 모르는 세계가 정말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영어거든요. 아, 영어. 네. 오.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수학은 정말 힘들었는데 네. 머리에서 온 마음으로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영어만큼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찾아봤던 영역이 영어였던 것 같고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스스로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도 가르치시고. 네, 제가 오. 공부한 걸 아이들한테 좀 편하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 예를 들어서 네네. 세상에 그 많은 절들, 대절, 왓절, 명사절, 형용사절, 관계, 대명사절. 아, 어지러워. 공부할 때 그런 절에 대한 이제 명칭이라고 하죠. 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 근데 그때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도대체 이 많은 절들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제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들은 소리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방정리라고 저는 현재 친구들한테 표현을 하는데 저 스스로 방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 이거는 이제 좀 성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뭐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 안 되면 스스로 되게 답답해하고 불편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배울 때에도 정리가 잘 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주변에도 똑같이 시각적으로도 정리가 잘 돼야 마음이 편안한 약간 네. 이런 성격이 있나 봐요. 어.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목마름이 되게 컸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왜 네. 이런 절들을 좀 편안하게 누가 정리해 주지 않지? 아, 나는 절이라 그러시니까 봉은사, 불국사 막 이런 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말고 명사절, 대절 아, 뭐 이런 거 명사절,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좀 혼자서 계속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득음을 한다고 하잖아요. 판소리, 명창 이런 네네네네. 분들이. 그럼 우리 이진님도 네. 그 절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목적은 나 속 시원하기 그걸 목표로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영어라는 것이 정말 득음이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네. 딱 느껴진 때가 있어요. 진짜로? 네, 정말로 이거는 와. 아, 영어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가장 편하겠구나. 아,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아, 영어를 그러면 이렇게 애들한테 정리를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친구들은 6년째, 7년째 계속 무한 반복적인 학원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사실 가장 안타까웠고요. 제가 재수생 친구들까지 이제 가르쳐 봤는데 네네. 재수생들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어. 이제 연차라고 해야 되나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영어를 공부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뭔가 깨달음에 있어서 그 이전보다는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단어 수준이나 리딩의 어떤 길이 혹은 그 복잡함의 정도는 깊어질지언정 정말 본인의 영역에서 영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고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별개의 문제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보다는 덜 만났어요. 수학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네.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밑도 끝도 없는 느낌? 그걸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정답이라고 생각해? 하면 그냥 느낌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찍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찍는 거가 느낌으로 찍는 거예요. 그게 느낌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 그냥 저한테 찍었어요라고 말하기 미안하니까 느낌이요. 녀석들 표현 좋다. 네. 느낌이요, 딱 네. 필로 찍은 거네. 네, 그냥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 세상에 그냥은 없거든요. 맞아. 예, 그리고 느낌이요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본인이 모른 채로 어중간한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어중간한 어디에서 한 번만 정리를 제대로 해주면 사실상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이지님이 본인이 체험한 거를 학생들한테 네. 이제 전수해 주시는 거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제가 좀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제가 느꼈던 그런 답답함, 특히 네. 입시 영어적 관점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되게 무한 반복하고 있구나. 네. 이걸 내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학생 때 제가 느꼈던 그 고민은 지금 이 친구들이 여전히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랬구나.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입시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우리 이지님이 전수해 줬을 때 진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애도 있고 네. 그럴 땐 좀 보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해도 막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안 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붕 올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서 체험을 했는데 얘는 왜 받아들이질 못하지? 이런 경우 없었어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네. 도식화를 통한 문법 구조론이라는 이름을 써요. 오, 어렵다. 근데 안 어려워요. 이지 프레임인데 좀 어렵네. 프레임이 구조론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이쥐는 그거를 좀 쉽게 만들어 놓은 네,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우는 학생들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면 다 적용이 돼요? 외우지 않아도 적용이 돼요. 진짜로? 네, 저는 외우는 걸 싫어해요. 오. 외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단어를 외워야죠. 그쵸? 아니 우리 딸 보니까 네. 단어를 막 미친 듯이 외우라고 주더라고 숙제로. 최소한의 거는 외워줘야 할 진짜로? 필요는 있어요. 어. 최소한의 거는. 네, 언제나 노력 없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네. 최소한을 외워줘야 되는데 저는 암기 자체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효용을 위한, 필요에 의한 예를 들어 보면 하나의 문장을 주어주고 그 문장을 어떻게 영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세 가지를 통합형으로 접근시켜 주는 거죠. 네. 그 센텐스 하나를 영작하게끔 유도하면서 구문을 가르쳐 주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규칙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문장을 영작하려면 단어에 대한 하나하나의 영어로서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어를 궁금해하게끔 만들어줘요. 이 표현은 뭐지? 하다못해 나무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거 크게 안 쓰이잖아요. 수능 지문 같은 데에서. 근데 나무꾼은 뭐 이제 이러면서 제가 센텐스를 주면 선생님 나무꾼이 뭐예요? 아니면 잠자리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면서 영작을 서서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이 있는 영작을 하게 되므로 단어를 거기서 익히게 되고 그러면 그 단어는 그냥 막 단어책에 리스트화되어 있던 거를 네. 달달달달 외울 때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가죠. 그건 결국 기억 장치에 잠재적으로 오래 가요. 그거 있잖아요. 왜 영어 하나, 한글 네. 데피니션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그것만 계속 30개씩 40개씩 저희 학원도 당연히 외우게 시켜요. 네. 그런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 수업 안에서 영작을 통해서 만나는 단어들은 훨씬 더 오래 가겠다. 재미있고 오. 오래 가요. 그리고 자 우리 이 센텐스 한번 표현해 볼까? 고민해 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자기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먼저 던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마구 외우는 것보다 그냥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게 아닌 이거 영작해 보자 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친구들이랑 이게 시험 자체가 아닌 자 해보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그 단어를 접근하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또 오래 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문법책 같은 걸 다 외우래. 그런 건 어때요? 아니요, 문법책을 영작하면 좋아요. 영작을? 네, 이 세상에 어떻게 더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저도 지문을 외우라는 말 네. 짧으니까 교과서 최소한 이거는 외울 수 있다. 그럼 뭐 이제 가로넣기 이런 거는 다 된다는 거야. 네네네네네.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아주 그런 말 안 하진 않아요. 어. 근데 시험 영어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제 고등부 올라가게 되면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교과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조금 핸드아웃 몇 장 더 들어가는 거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중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게 되면 다루어야 하는 범위 영어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많아져요. 오.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암기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건 고문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러면 일단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부 자체가
정말 그야말로 고문이에요, 고문. 원초적인 질문으로 네. 그럼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 구조론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문법 구조론. 나도 단어는 곧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래. 자기 단어도 많이 알면서 왜 말을 안 하냐. 머릿속에서 단어가 맴도는데 머리가 아픈 거야. 회화라는 것이요.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일단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걸 입으로 하면 회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라이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개별적인 단어가 어떤 위치에 쓰이느냐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어순이 어떻게 나열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부터 이루어진다면 하나하나 단어 나열 순서를 배우는 게 형식편이에요. 즉 들어보셨을 거예요. 1형식, 네. 2형식. 2형식. 그냥 문법적으로 문법서에 의거해서 자 1형식이다. S 더하기 verb야. 3형식이면 목적어가 있어. 이렇게 배우면 정말 재미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기본적인 뿌리는 5형식 지금 7형식까지 확장이 되어 있지만 네. 저는 딱 5형식까지만 오. 정리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확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정리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라이팅을 툴로 이용을 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떤 개념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 이미지화해서 본인이 영작을 하면서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한 이해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들은 친구와 안 들은 친구의 차이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정도로 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수업에 대한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로묘라고 펑셔널 트레이너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헬스 트레이너. 네. 10명 오면 한 7, 8명은 식스팩 만들어주더라고요. 네네. 비포 애프터 네. 전문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이지님도 이 구조론만 들으면 성적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네. 안 올라가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걔네는? 1번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는데 네. 2년의 문제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배우는 사람의 인연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신과 생각을 함께 해요. 인과 연이네.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 이지님이 아무리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도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네. 세상 모든 것에 100%는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다 걸로 가게. 네, 맞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일단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성공을 해왔고요. 2명 정도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이것의 의미를 본인이 깨닫지 못한 그런 거 있죠.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도식화 프로그램은 이제 선을 그려서 문장을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뇌 안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기 귀찮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직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아 맞아. 부모님들이 막 보내니까 가는 애들 있거든. 네, 아직 공부가 자기한테 울림이 없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실패를 해요. 아니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머님이 빨리 시키고 싶으셔서 빨리빨리 저한테 막 맡기시면 애기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채로 왔다 갔다 하면 소화를 못 시키지. 네네네네. 그런 경우 등등등 해서 지금 선행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그거 뭐 하는 거잖아 보통은. 네. 초등학생 모집반도 있더라고. 중고등학교 선행반.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댓글이 그 유치원반도 곧 나온다 이거야.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들도 힘들 것 같아. 선행으로 다 배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는 거 배우는 거야 그냥 보니까. 고1이 뭐 고3 거 다 풀고 오니까.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두운 단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힘들 것 같아. 아예 그런데 그냥 학원 숙제하라 그런데. 시험 공부하라 그러고 막. 공교육이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뉘었을 때 네. 사교육 입장에서 네.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떨 때 안타깝냐면 물론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가치관을 갖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영어를 접근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도 정말 많이 봤어요. 뭐 그 선생님들만의 뭐 유튜브를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시사 문제를 갖고 접근하게 해주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사교육 현실이 너무 선행이 많이 되고 아이들이 공교육은 평균화된
과정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한 반이 30명으로 봤을 때 보편 타당하게 요 정도 레벨이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레벨이다라는 것에서 이제 교육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는 없는데 너무 선행이 많이 된 친구들이 또 많은 게 현실이다 보니 자괴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잖아. 선생님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막 이런데. 그것도 그렇고 니네 이거 학원 가서 배워 뭐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들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우리 딸 담임 선생님이 되게 젊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인데 학부모 면담할 때 갔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가잖아요. 같이 갔어요. 와이프랑. 근데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학원은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만약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사실 주변에. 그런 친구들 학원 못 가면 그 못 따라갈 거 아니야. 혼자서 막 인터넷 강의 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될까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불가능하지는 않는데요. 네. 매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교육이 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너무 무거워졌네. 우리 또 이진님은 지금 빨리 이거 홍보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초를 쳤네. 아니에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최연소 박사 학위 받은 여자분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기록을 깼더라고. 50 몇 년 만에 깼대요. 네. 만으로 22세 몇 살인데 박사 학위 딴 거야.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검정고시로 한 거야. 아예 학교하고 학원을 안 간 거야. 혼자 도서관 가서 중, 고, 대학교 검정고시 다 보고서 석사, 박사까지 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공부했으면 더 학창시절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요거 후회하는 거 빼놓고는 만족한대요, 자기는. 근데 혼자 해도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분이. 상위권도 아니었대. 공부 한 중간밖에 안 했대요. 저는 왜 어려울 거라고 보여진다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렸냐면 네. 그리고 확률상 그런 분이 정말 적기 때문에 이슈화 되는 그죠. 거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런 거 얘기하면 뭐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하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모든 학습은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 이런 걸 떠나서 본인에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가 문제이냐라는 거는 좀 두 번째 문제고요. 본인에게 알고자 하는 궁금함, 호기심,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 그게 가장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학생의 의지가는 중요하다고 봐. 부모님이 힘드셔서 학원 못 보내주니까 내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공부해야지? 그런 애는 잘할 거 아니야. 물론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면 네.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효율성이나 깊이 면에서는 충분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학습은 본인이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실비아님이라고 제 방송에 나왔던 분이 있거든요. 스페인어 강사인데 팟캐스트도 하고 강의도 해요. 책도 쓰고 지금 엄청 유명해지셨어요. 우리 이지님도 하나 하면 되겠다. 그럴까요? 예, 이지 프레임. 좋다. 갑자기 떠올랐네. 목소리도 좋고 하시니까 네. 하루에 한 몇 분씩 딱 올리면 내가 봤을 땐 되는데 이거. 진짜죠? 네.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것만 보고도 잘할 수 있으면 도움되는 네.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 진짜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 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동적으로 임해왔어요. 2년 닿는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 혜택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네. 그러니까 좀 2년이 되는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보자 했지 이걸 널리 알리고 정말 뭐 홍보를 하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혜택이라는 말은 당연히 혜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재능 기부죠, 뭐 재능 기부.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있는 방법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좀 앞으로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학원을 가는 것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도움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저 역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도 주면서 학원 가는데 성적 안 오르는 친구들은 야, 이지 프레임으로 바로 가자. 이럴 수도 있거든. 홍보 효과도 있고요. 네, 그날이 오기를. 네. 올 것 같아. 저한테도 막 카톡이 와요. 해기사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막 오고 막 그런 보람 있잖아요. 진짜 그러겠어요. 네. 그리고 막 맞아요. 저기 뭐 해양대 가는 게 좋을까요? 뭐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좋을까요? 막 물어보는 카톡도 오거든요. 네. 그럼 내가 한 사람의 인생에 지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 하라 그러면 부모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도 괜찮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안정적이잖아. 아, 근데 그거는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게 획일적일 수 없듯이 네. 사람마다 다른 부분 같아요. 저는 안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아, 같아요. 호기심도 많고 하시니까. 저는 공기업에 있어 봤거든요. 아, 공기업?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그러면 영어 강사 하시기 전에 네네. 하셨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있으세요? 말 나온 김에? 아르바이트를 네.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요? 대학교 가고 나서는 네. 용돈 정도는 제 손으로 버는 게 맞다. 네. 일단 20살에 넘었는데 계속 용돈 주세요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마인드가 너무 좋다. 우리 학생들도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허리가 휘다 못해. 한국이 사실 힘들잖아요. 돈 벌기 정말 힘든 것 같은데 대학교 때 가진 생각은 용돈은 제 스스로 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해본 아르바이트로 치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냥 근데 뭐 이렇게 딱 특출나는 어떤 거를 뭐 한 건 아니고 뭐 대학생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뭐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뭐 제과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제과점. 가외는 좀 하고 그리고 조그만 회사의 비서 역할도 해보고 비서. 네네네. 워낙 네. 뭐 미모가 출중하시니까 그쵸. 당황스럽습니다. 본인이 그쪽 그러니까 제가 난감하네요. 농담입니다. 네. 진짜로 우리 저기 오늘 녹음실 관리하는 동생이 안 나와서 다른 직원분이 백업하고 있는데 제가 녹음하러 오시는 분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 그랬어요. 네네. 막 급하게 온 거야. 내 자리로 그러더니 이사님 진짜 엄청 미인이 오셨대. 진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빨리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장난이에요. 인정하는 걸로. 아니에요. 예, 예. 장난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서까지 하신 거고 네. 제 방송에 대기업 비서도 나오셨어요. 꼭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는데 임원이 네. 완전 변태였더라고. 막 일기 쓰라 그러고 빨간 구두 막 선물해주고 신으라 그래가지고 다른 구두 신고 가갖고 갈아 신고 들어가고 그랬대잖아. 진짜예요? 팩트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정도면 신고하면 되거든요. 요새 사내 신고. 근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했대. 결국은 잘렸어. 그 임원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거든요. 와, 그런 사람도 있더라. 계셨던 데는 좀 괜찮았었나 보네, 사장님이. 네, 저는 그런 건 없었고, 그다음에 비서 일이 재미가 없었던 게 비서로서의 업무가 이제 어떤 분을 서포트해서 그러니까. 그 분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아웃풋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는 성취감 같은 게 필요했는데 비서 일이 성취감 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호기심 많은 우리 이진님한테는 재미가 없었네. 예,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의 울림을 채울 수 없었던 거죠. 과외도 하고 네. 빵집 아르바이트도 하고 중소기업 비서도 하시다가 아까 공기업 얘기하셨는데 네.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네. 그야말로 취업을 이제 제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들어간 곳이에요. 그 어렵다는 공기업을 네.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공기업이 사실 한때 시내 직장이라고 그럼요. 해서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어떤 사기업보다 덜 치열하고 문화 자체가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이 강하다라는 이제 인식을 좀 사람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선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어린 마음에 역시 비서로서의 업무할 때랑 같은 느낌? 뭔가 제가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느낌 아세요? 진짜 이거 말고 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막연한 예, 그때 정말 한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때 취업 시장에 들어가서 저도 막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어플라이 하기 전까지 저는 정말 그야말로 스탠다드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고 네. 엄마 아빠한테 아니요 소리 한번 안 해보면서 진짜로 뭐 학교와 독서실만 오고 가고 모범생이네. 어렸을 땐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딴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네. 예, 요즘 친구들 보면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되게 진짜 학교, 학원, 독서실 이런 패턴이었고 학생의 어떤 바운더리가 그러네. 좀 좀 답답했네요. 예, 저는 이제 독서실 가고 맨날 오락실 갔는데. 근데 저는 여자니까
그 이제 남자친구들이 막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뭐 오락실이라든지 맞아. 독서실이 거의 만남의 광장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저한테는 좀 없었죠. 어. 네, 그러니까 좀 순했어요. 네. 그랬구나. 독서실 가서 공부만 네, 하는 정말. 친구들이 있거든. 우리는 이제 딱 가방 놓고 나가서 밥 먹고 오락실 갔다가 수다 좀 떨다가 이제 집에 갈 땐 같이 가요. 아, 네. 근데 진짜 공부만 하셨구나. 지금은 후회하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서도 정말 다른 거를 해볼 생각을 별로 못하고 그냥 전공도 열심히 이제 하고. 공부하고 네. 3학년 즈음부터는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뭐 토익 공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중간에 저희 아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달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따보고 따보고 아니 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나 차려볼까 하고 막 몇 년을 도전하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가 따보라니까 한번 심심한데 한번 따볼까 한번 아니, 그걸 따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냥 발가락으로 딴 게 아니라 네. 1년 동안 독서실 다녔어요. 예.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뭐 그냥 예. 막 삶에 있어서 다른 걸 생각을 많이 못한 채로 살았다는 게 제 포인트예요. 그러네. 예. 아버님이 그럼 공인중개사 하겠다. 자격증만 우리 이진님 거 빌려가지고 아니에요, 아빠 안 하세요. 안 아빠 하시고. 근데 왜 그냥 따라 그러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빠가 은퇴를 하셨는데 아. 그때 그런 거 근데 있잖아요. 아버님이 따기엔 예.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 딸을 한번 근데 해서 아빠도 따셨어요 나중에. 아버님도 따셨고. 근데 아빠가 공부하기 오. 전에 한번 네 공부해 봐라. 뭐. 제가 그걸 왜 아냐면 성당 후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자격증 없는데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 네네네. 근데 그걸 동업을 하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 타이틀 걸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불법일걸요? 불법은 아닐걸요? 아, 그래요? 왜냐면 동업이니까. 아, 자격증은 없는데 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자격증 있는 분이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아빠도 저도 그 분야에서는 지금 먼 곳에 있고요. 아, 그것도 힘든가 봐. 계약서 본 지 꽤 됐대. 저의 욕점은 대학교 때조차도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예. 그랬구나. 대학교까지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렵다는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신 거네. 그때까지 저를 몰랐어요. 아이고. 정말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너가 누군지 알라. 아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헤드헌터 한 17년차 되니까 이진님처럼 네. 뜬금없이 막 대기업 다니다가 영화나 배울까 하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네. 한 1, 2년 있다 오잖아? 다시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야. 경력 관리가 완전히 망쳐진 건데 우리 이진님은 그나마 영어 학원을 차렸잖아요. 네. 다시 기업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쉽지 않거든. 근데 어려운 결정인데 우리 이진님은 하셨네. 사람마다 자기가 누군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내년에 50인데 나를 몰라 아직도. 큰일이네. 알려면요. 네.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경험을. 아직 아, 경험이 부족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안 해봐갖고 나이 먹고 고생하잖아. 그때 경험을 몇 개 해봤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되돌아볼 수 있었고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진짜 무엇에 가슴이 뛰는가, 어떤 것에 성취감을 느끼고 무엇에 진짜 이끌리는가, 그 생각을 공기업 안타깝게도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해답을 찾은 것이 그 시간 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여성 작가분들의 책을 좀 많이 읽었고 네. 계속 진짜 힘들었던 게 현실에서의 삶이 뭔가 계속 저한테 목마름을 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나의 남은 세월을 살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동료들이나 네네.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동료들은 사실 제가 의논을 하고 나온 게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어, 네. 경쟁자 하나 없어졌네 이러겠지. 그러니까 전혀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이제 결정을 어, 동료들은 회사에는 제가 그냥 계속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냥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저희 고민을. 아 진짜로? 네. 네네네. 와 네. 결정을 내릴 때까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 아 정말로. 오. 그래서 엄마는 제가 그만둔 다음에 아신 것 같고 예, 예. 아셨어요. 네. 그리고 우셨고요. 저 이지야 오늘 회사 안 가니? 휴가야? 막 이랬겠다. 안 가니까. 아 진짜 친구 집에 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 네.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한 2, 3년 정도는 사실 후회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직장이 주는 테두리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은행에 가서 뭘 통장 하나만 만들 때도 회사를 대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다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고, 그다음에 뭐 저희 부모님도 딸이 여기 다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나오고 나서 그 회사가 저한테 줬던 안정적인 테두리,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컸었더라고요. 있을 땐 모르거든. 정말로요? 나오면 알아요. 네, 진짜 환경도 좋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던 걸 나오고 알았어요. 그렇게 좋은 기업이 저를 보호해줬던,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나와가지고 딱히 잘난 것도 없는데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열망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2, 3년 동안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었나? 후회를 하셨네. 정말로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 3년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한 5년 차쯤에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공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영어 강사의 길을 아직까지 걷고 있지만 한 5년 차부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힘으로 뭔가를 창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의 노력과 열정과 목표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있었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막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더불어 제가 거기에 흥미나 재미를 느꼈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예상컨대 아직 뭐 제가 그 위치에 직급에 올라가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업 안에서의 여성 인력으로서 공기업에서 커버할 수 있는 위치나 직종은 그때 당시는 한계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의 예상컨대 그때 기준으로만 이제 앞날을 예상했을 때와 그 이후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좀 재미있게 창조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목표만을 두고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직종, 지금 영어 강사로서 살고 있는 삶이 사실 되게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너무 궁금한 게 몇 년 다니셨어요? 4년 한 5개월 정도 공기업에서. 예. 4년 5개월 공기업을 네. 다녔는데 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나온 거네? 제가 그때 아는 건 하나 정도? 영어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게 강사든 뭐 영어 관련된 일을 하겠다 하고 나온 거네. 네, 저는 영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상사분들을 만나러 외국 분들이 네. 오시면 제가 그분들이랑 막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고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지 왜 저래? 네네네. 이럴 수도 있겠다. 제가 막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때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잠깐인데 대화를 막 그분이랑 영어로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행복했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영어를 통한 일을 해야겠다. 그게 영어 자체를 가르치는 일이 될 거라고는 사실 정하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저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사교육이든 근데 반드시 영어는 하고 싶다. 그걸 언제 알았냐면 이제 공기업 다니면서 자기계발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저는 영자신문을 구독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볼 실력은 안 되니까 하나의 아티클을 정해서 그거를 막 읽고 제가 아나운서처럼 막 이제 혼자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러면서 발음이 조금 이제 클리어하게 들렸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본인 발음에 놀란 거네. 한마디로 내가 읽다 보니까 이런 발음이 나오지 막 이런 그런 거 거야. 아세요? 발음이 조금 굴려서 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혼자 재밌어하는 느낌. 네. 남이 들으면 좀 느끼하지만 남한테는 부끄러워서 못하고 제가 이제 혼자 막 영어로 발음하는데 그걸 듣는 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막 그거를 아침마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누가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EBS 교육방송을 이제 출근할 때 1시간 정도 계속 들었어요. 자기가 좋아해야 돼. 네, 그래서 그게 아침에 딱 7시에서 8시 사이에 파워 잉글리시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계속 필요 영어를 적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써봐야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니까 노트가 막 10건씩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나는 이게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나의 잡은 영어랑 관련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영어 강사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한 게 경력이 몇 년 차예요, 지금?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사 11년 생활을 해서 됐네. 지금 그럼 이제 대충 나이가 나오네.
공기업 4년에다가 11년이니까 네. 30대 후반이시네요. 40대일걸요? 4학년 들어가신 거예요? 네. 동안이시네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일단은 네. 11년째 강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는데,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이지프레임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